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79회차 KBO 3경기고요. 자,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NC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 두 팀의 지난 날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NC입니다. NC는 일요일날 KT와 홈 경기에서 더모디가 3이닝 5실점 2자책에 부진한 투구를 하고 무려 실책이 5개나 나오면서 자멸하면서 1대9로 대패를 기록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원정팀 키움 같은 경우 토요일날 롯데전에 선발 안우진이 6이닝 2실점에 굉장한 호투를 했고요. 자, 타선에서는 1회부터 이정우의 선제적 시타, 그리고 3회 푸이그의 투런 홈런, 그리고 5회 이정우의 3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9대5로 승리하면서 지난 한 주 3승 2패로 마무리하고 창원 원정에 나서는 키움입니다. 자, 선발 투수인데 자, 일단 신민혁부터 볼게요. NC는 신민혁이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신민혁 같은 경우는 4승 9패고요. 간단하게 할게요. 4.50에 자, 이번 시즌 키움전 1승에 4.50 마찬가지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민혁은 지난 랜더스전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지난 랜더스전 선발로 등판해서 3이닝 1피홈런 1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자, 굉장히 아쉬운 기록인데 자, 실점은 1실점밖에 없었지만 힘이 갑자기 빠지면서 마운드 일찍 내려갔고요. 결국 엔트리에서 잠시 제외됐다가 복귀전을 이번에 치르게 됩니다. 자, 신민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투수죠. 거기에다가 투심과 체인지업을 주로 구사하는데 자, 그때 긁힐 때는 잘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꽤나 얻어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잘한다라고 보여주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투수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특히나 홈에서 5.11의 평균 자책점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안 좋죠. 자, 물론 NC 창원구장이 작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점 추이가 높다지만 너무 높은 모습이고요. 굉장히 홈에서 부진한 투구를 했던 신민혁입니다. 자, 그리고 신민혁이 키움을 상대로는 시즌 초반에 홈에서 6이닝 5피안타 3실점 승리를 기록한 바 있다. 근데 이거 너무나도 과거의 기록이고요. 이 한 가지의 단적인 사례를 들었을 때 키움전에 잘할 거다라고 보장받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키움입니다. 자, 키움은 요키시가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오릅니다. 요키시 10승 8패고요. 10승 8패에 2.43의 방어율이고 이번 시즌 NC전 3점의 방어율, 1패에 3점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키시는 지난 삼성전이죠. 지난 삼성전에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7피안타 5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자, 최근 굉장히 나쁘지 않았지만 5이닝 7피안타 5실점으로 굉장히 홈 경기였지만 실점도 높았고 피홈런은 없었지만 집중타를 맞으면서 실점했다. 자, 비록 한 경기 부진했지만 요키시는 꾸준한 투수다. 자, 최근 굉장히 퀄리티 스타트 피칭도 많이 하고요. 선발로서는 충분히 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원정에서는 특히나 1.52로 굉장히 낮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원정에서 1.52로 굉장히 좋은 투구하고 있는 게 요키시고요. 자, 그리고 NC전에는 NC전에서 원정에서 한 차례 선발로 6이닝 9피안타 4실점 2자책 기록이 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자, 원정에서 잘하는데 NC 원정에서 한번 얻어맞은 기록이 있죠. 패배까지 기록하면서 자, 이 경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NC 홈에서 치러지고요. 신민혁이 같은 경우 홈에서 5.11이라는 높은 방어율 형성하고 있고 자, 요키시도 꾸준한 모습을 보인다지만 NC 원정에서 아무리 잘한다지만 NC 원정에서 6이닝 9피안타 4실점 패배 안 좋은 기록이 한 가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무난하게 요키시를 한 번 더 믿어보는 게 맞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요키시가 물론 직전 경기에서 부진한 투구를 했다지만 물론 삼성을 상대로
하지만 시즌 내내 꾸준했던 쪽은 신민혁보다는 요키시가 맞죠. 자, 거기에 구위나 제구적인 부분도 요키시가 한 수비고요. 땅볼 유도 능력도 훨씬 좋기 때문에 홈런이 많이 나오는 창원 NC라도 충분히 호투를 할 수 있는 쪽은 요키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 일정에 여유가 있어서 한현이나 정찬원을 필승조로 내세울 수도 있는 쪽은 키움이고요. 현재 불펜 경험이 충분히 있죠. 한현이 같은 경우는. 한현이가 충분히 불펜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키움이 조금 더 짜임새나 불펜의 안정감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NC의 신민혁이 같은 경우는 최근 7연전 일정을 고려했을 때, 좀 이른 느낌이 들어요. 1군 복귀를 너무 빨리 시킨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 도중에도 이미 랜더스전에서 힘이 붙이면서 2군으로 내려갔었던 기억도 있고 투심과 체인지업을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 기복이 심한 투수다. 그리고 홈 경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점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 경기의 중요 핵심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홈에서 부진한 투구 하는데 키움 타선이 최근에 뭐 그렇게 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이정우나 부이구 타격감 보면은 전반적으로 팀 타선 자체는 짜임새가 나쁘지 않은 쪽은 키움이고요. 자, 물론 NC도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침묵하고 있죠, 계속. 자, 그리고 신민혁 정도의 구위라면은 키움이 얼마든지 점수 뽑는 데는 문제 없다 느껴지고요. NC 경우 최근 7연전 일정이 계속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총력전을 펼치기는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움 승리를 근소하게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 이번 경기 키움은 필승조뿐만 아니라 한현희를 불펜으로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키움 승 보고요. 키움 팬디 승 보고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 같은 경우 KT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자, KT 두산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두 팀이 어떤 기록을 펼쳤는지 간단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는 지난 일요일 NC 원정에서 선발 엄상백이 6이닝 1피안타 4탈 3진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 하면서, 자, 타선에서 알포드가 4안타 1타점 그리고 상대 실책 5개에 힘입어서 자멸하면서 9대1로 가뿐하게 승리하면서 지난 한 주를 3승 2패로 마무리한 KT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두산은 일요일날 하나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곽빈이 6.2이닝 2실점에 무난한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2대2로 맞선 6회 김민혁의 역전 적시타 포함 3득점을 올리면서 결국 5대3으로 역전승 거두고 한 주를 3승 3패로 마무리한 두산입니다. 자, KT 홈에서 치러지고요. 수원 원정에 나서게 된 두산인데, 그럼 KT 선발 벤자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3승 4패에 2.86이고요. 이번 시즌 두산전 1승에 2.92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벤자민은 지난 마찬가지 랜더스 원정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6.2이닝 그리고 7피안타 3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자, 비록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6.2이닝 동안 피홈런 없이 피안타 7개 맞고 3실점 하면서 나름대로 선발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느껴지고요. 팀이 승리하는 데는 기여했죠. 그리고 헤드샷으로 퇴장을 당했던 기아전을 제외했을 때 5경기 모두 콜스하면서 후반기 들어서 그래도 웨인 투수로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벤자민입니다. 자, 벤자민 같은 경우 구위 자체가 워낙 좋은 투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구가 꽤나 안정감이 있고요. 볼 끝에 변화가 심해서 정타를 적게 허용하는 유형의 투수고요. 자, 그리고 두산을 상대로는 시즌 2번 선발로 등판해서 두산을 상대로 2번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1피홈런 3실점 그리고 6이닝 1피홈런 1실점을 기록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산한테 유독 피홈런이 있었다라는 게 조금은 위험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인데 두산은 최원준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최원준 8승 11패고요. 3.72의 방어율에 이번 시즌 KT전 3패 5.19로 KT한테 유독 약했던 최원준입니다. 자, 최원준은 지난 NC전에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5피안타 3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최원준 같은 경우는 피홈런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얻어맞는 모습이 많았고 무실점 피칭을 보여준 적이 기억이 마지막으로 무실점 피칭을 한 게 언젠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실점 추이가 높죠. 자, 무엇보다 기복이 심한 피칭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피홈런과 장타를 허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죠? 자, 그리고 피홈런이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구위가 좋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자, 홈보다 원정에서 고전하는 최원준인데 원정에서 평균 자책점이 4.89로 굉장히 나쁘다. 홈보다 원정에서 고전하는 피칭이 자주 연출되는 모습. 그리고 방어율 4.89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KT전은 4번의 경험이 있는데 홈에서 2이닝 1실점, 5이닝 7실점 3자책, 그리고 원정에서 4.1이닝 6실점, 홈에서 6이닝 1실점 비자책으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KT전 4번의 등판에서 홈 원정 구분 없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얻어맞은 기록뿐이다. 이게 굉장히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KT 보는 게 맞죠, 이것도. 예, 두산 승리보다는. 자, KT 벤자민 같은 경우는 구위가 상당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구가 안정적이고 좀 볼 끝에 기복이 심하다. 볼 끝이 지저분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름대로 공략하기는 까다로운 유형의 투수입니다. 그리고 땅볼 리드도 꽤나 잘하는 투수고, 자, 타자 상대로 1할 9푼 5리라는 굉장히 높은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자, 타자한테 유독 강한 벤자민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핵심 타자들은 전부 다 좌타자죠. 자, 좌타자가 많은 두산을 상대로는 충분히 벤자민은 호투를 할 수 있는 유형이고요. 자, 거기에 두산의 최원준 같은 경우는 기복도 심한데 이에 뿐더러 최근 들어서 피홈런도 나오면서 굉장히 고전하는 경기도 많고요. 자, 그리고 구장이 작은 곳에서는 더 부진한 투구를 하는 쪽은 최원준이고요. 역시나 성적도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KT전을 4번에서 홈에서 한 차례 호투를 제외하면 3번 다 얻어맞은 기록밖에 없고요. 그리고 KT 빠따가 최근에 강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충분히 박병호 빈자리 정도는 어느 정도 잘 메워가고 짜임새를 다시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쪽은 KT고요. 자, 그리고 두산의 필승조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추격조는 여전히 약한 게 두산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KT 승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최원준의 실점 추이를 생각했을 때 다득점 경기도 어쩌면 예상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최원준은 올 시즌 유독 KT전에서 실점과 피홈런이 많았던 유형의 투수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KT 승 그리고 KT 앤디슨까지 보고 다득점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자, 두 번째 분석까지 마쳤고요. 세 번째 분석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79회차 28,144배당 고배당 조합, 오늘도 수익방에 여러분들께 공유 완료해드렸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된 댓글로 문의 주시면 수익방에서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은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셔서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하나와 LG의 경기인데, 자, 이 경기도 생각보다 직전 경기 골이 때렸죠. 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켈리랑 장민재가 다시 한번 리벤지 매치를 가졌는데 또다시 하나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자, 우선 두 팀의 지난주 한 주 내용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두산 원정이 있었죠. 두산 원정에서 선발 한승주가 5이닝 2실점에 굉장히 의외의 피칭을 했지만 6회 윤호솔이 마운드에 올라서 난조를 보이고 결국 3실점하면서 5대3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한 주를 1승 5패로 마무리했다. 그죠? 근데 이 1승이 LG에게 거둔 승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LG 같은 경우 일요일 SSG 랜더스 원정에서 플러코가 담 증세로 인해서 선발로 나서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불펜 데이를 치르면서 경기를 어렵게 출발해야 했는데, 자, 그래도 불펜이 2실점으로 굉장히 이닝을 잘 막아줬고요. 자, 타선에서는 7회 상대 실책과 9회 이영빈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연장까지 이어졌고요. 연장 10회 김민성의 말로 홈런이 터지면서 6대2로 화끈한 역전승을 가지고 지난 한 주 4승 2패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한 LG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만난 두 팀인데, 자,
하나부터 볼게요. 홈팀. 하나는 문동주가 다시 한 번 더 마운드에 오릅니다. 문동주는 이번 시즌 2패에 6.75라는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2패 6.75에 그리고 이번 시즌 LG 상대 0.2이닝 4실점으로 나빴다. 근데 이 실력에 이 기록은 조금 거품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직전 경기 문동주가 롯데전이었는데 홈에서 5이닝 4피안타 8K 1실점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고 강력한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줬었죠. 자, 이날 비록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위력적인 투구를 하면서 충분히 선발로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끝냈고 반등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동주 같은 경우 지난 롯데전 5이닝 4피안타 8K 1실점에 호투를 했지만 패배. 비록 패배했지만 위력적인 투구를 과시하며 선발로서 자기 역할을 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일단 문동주가 어떤 유형이냐, 최고 156의 패스트볼의 평균, 152의 포심 패스트볼, 그리고 커브, 슬라이더, 투심,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활용하면서 직전 경기에도 8개 탈삼진을 올렸고요. 굉장히 위력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의 데뷔전에서 원정에서 0.2이닝 4피안타 4실점, 이건 데뷔전 기록이기 때문에 크게 기록, 자, 일단 LG전 기록이긴 한데 0.2이닝 4피안타 4실점 기록. 자, 이게 조금은 너무나도 먼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동주의 고위와 피칭 내용이라면은 충분히 이거보다는 그 이상의 투구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LG인데, 자, LG는 김윤식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김윤식은 6승 5패고요 3.5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이죠. 이번 시즌은 하나전이 처음입니다. 지난 시즌 4.1이닝 1실점인데, 자, 우선 김윤식 같은 경우는, 자, 어찌됐건 21시즌 하나전에 4.1이닝 1실점이라는 짧은 피칭 내용이 있고요. 자, 지난 기아 타이거즈 원정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4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자, 경기 내내 안정감이 있었고요. 팀 타선의 득점 지원도 잘 받으면서 승리까지 올렸었던 김윤식의 지난 피칭입니다. 자, 물론 기아가 최근 빠따가 좋지 않았다라는 이점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선발로서 6이닝 동안 무실점 피칭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 콜스를 하면서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 콜스를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 0.58이라는 굉장한 방어율을 기록할 정도로 인상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김윤식입니다. 자, 최근 제구도 어느 정도 잘 안정감을 찾으면서 자리를 잡았고요. 완급 조절도 잘 되면서 타자들하고 승부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점을 잡고 있는 김윤식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상대로는 작년에 2번 중간 개투로 등판해서 4.1이닝 1실점을 기록했는데, 자, 이 기록 같은 경우는 버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작년의 기록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리고 선발로 나섰을 때 기록도 아닐 뿐더러 불펜으로 4.1이닝 1실점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데이터도 가져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작년의 하나 라인업과 지금의 하나 라인업의 퀄리티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록은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는 LG 승리 가는 게 맞습니다. LG 선발 김윤식 같은 경우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하면서 0.58이라는 상당히 낮은 방어율을 기록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투구를 이어나가고 있죠. 자, 이에 덧붙여서 제구도 안정적이고 완급 조절이야 충분히 하면서 타자랑 승부를 잘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하나를 상대로 첫 등판이기는 하지만 최근 하나의 타선이 다시 또 부진하면서 김윤식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이번 경기도 퀄리티 스타트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LG라고 보여집니다. 자, 역시나 불펜 쪽도 하나보다는 LG가 더 안정감이 있죠. 자, 그리고 하나의 선발 문동주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 물론 롯데전에 선발로 나와서 굉장히 인상적인 호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LG의 타선도 충분히 문동주를 공략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난 경기 패스트볼 평균 구속 152에 시즌 초반에 비해 마운드 위에서 안정감을 찾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팀에서 충분히 문동주 같은 경우는 관리를 받고 있는 유형의 투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80개에서 90개 정도로 투구수 제한을 갖고 이번 경기 선발로 등판한다고 치고요. 만약에 그런다 치면은 문동주가 호투를 한다 해도 긴 이닝을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 결국에는 불펜 싸움으로 이 경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하나의 불펜이 뭐 불안전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게임의 핵심 포인트는 불펜이고요. 결국 불펜의 안정감 쪽이 좀 더 있는 쪽은 LG고 하나 같은 경우는 LG의 타자를 견뎌내기는 힘들다. 하나의 불펜이 버텨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선의 힘 차이도 LG 그리고 불펜의 안정감도 LG이기 때문에 LG 쪽을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타선의 힘 차이와 불펜의 안정감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쪽이 극명하게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승에 LG 행기승까지 볼게요. 그리고 다득점 경기 마찬가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득점 잘못 적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유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문의 주시면 최종 조합 매일마다 주력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